자, 오늘 SVB라는 단어가 많이 보입니다. 채권 시장에서도 이제 같은 얘기를 채권 시장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 함께 하시면서 주간 채권 시장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재 채권 시장에 대한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채권 시장도 SVB 사태로 인해서 일파만파 영향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흐름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연준의 긴축 장기화 그리고 50bp 이상폭 확대 가능성 반영하면서 주중까지는 금리가 오르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주 후반 미국 은행업에 대한 파산 우려 때문에 위험 회피 심리들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주 막판 금리는 급락을 했는데요.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국채 2년은 4.59%로 전주 대비 27bp 빠졌고요. 그리고 10년물 금리는 주 초반 급등하다가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국내도 유사한 흐름이고요. 3년 국채 금리는 지난주 대비 7.8bp 하락한 3.71이, 그리고 10년은 19bp 하락한 5.82%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장 시작하자마자 금리 급락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SVB 사태 관련 지난주 금요일에 저도 이제 리포트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당 키워드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 VC 전문은행인 실리버뱅크가 이제 유동성 위기로 주가가 급락을 했고, 그리고 주말 중 미국 금융당국이 은행을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파산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고요. 연준의 긴축으로 고금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은행권의 재무 구조가 망가졌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객들의 대규모 예금 인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상화폐 전문은행의 직전 파산 영향 등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SVB는 예금 인출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자산 210억 달러 정도를 매각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채권 손실이 18억 정도 발생을 했고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자금 조달 계획 발표했지만 이게 실패하면서 파산이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해결점은 크게 두 가지고요. 첫 번째로는 SVB 경매 절차 진행과 두 번째로는 예금액 전액 보호 조치일 것 같습니다. 일단 SVB 자산 이슈에 관심을 보인 경매 참가자가 있는 것으로는 알려졌는데 아직까지 낙찰자는 발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정부가 당장 경매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대응책인 예금자 전액 보호 조치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국내 시간으로 오전 7시 반 정도에 재무부와 연준, FDIC의 공동성명을 통해서 예금자 전액 보호 조치가 승인 결정됐습니다. 참고로 현재 FDIC 예금부 한도는 최대 25만 달러지만 이게 연방은행법에 규정된 조항에서 금융 시스템 위험 시 무보험 예금 전액을 보호할 권한들을 주고 있습니다. 직전의 사례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가동된 이자 미지급 예금 전액을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실제로 전액 보호 기간 동안 예금자들이 동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면서 지방과 소형 은행들의 뱅크런 방지와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기여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SVB 사태가 주는 파장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SVB 사태로 미국 은행권 전반의 채권 포트폴리오 손실 문제가 가장 크게 부각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연방예금보험공사 데이터에 근거하면 대출기관들의 매도 가능 증권 내 대부분은 국채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문제는 1년 전 국채금리가 1% 내외에 불과하다가 최근에 2년물 금리가 5%까지 상승하면서 해당 계정의 보유자산 가치가 급락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대출기관들의 증권 포트폴리오에서 미실현 손실 규모는 대략 6,200억 달러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 이제 AFS 계정, 그러니까 이제 매도 가능 증권 계정이 2,800억 달러고 만기 보유 계정이 3,400억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미국 내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포함해서 많은 자산들을 채권 자산으로 보유 중이고 연준의 금리 인상 가속화 그리고 장기화로 인해서 손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은행권이 직면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예금 인출을 충당하기 위해 일부 증권을 손실로 매각함으로써 SVB를 따라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는 연준의 통화정책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은 고용과 물가에 집중했던 통화정책 기대감이 이제는 금융 리스크로 분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까지도 채권 시장은 파월 의장이 청문회에 잇따라 출석하면서 3월달 빅스텝 인상 가능성들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했는데 분명히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 톤에 대한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의 긴축과 미국 트레저리 금리의 급등이 은행 건전성에 무엇보다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 시장의 심각한 재료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은행권의 미실현 손실 규모가 이례적으로 크기 때문에 재발의 우려도 높다는 측면에서 연준의 긴축 기조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오늘 미국 시간으로 11시 반 정도에 연준이 임시회를 통해서 재할인율 인하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요. 만약에 인하가 결정된다면 사실상 3월 FOMC의 인상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3월달 동결이 합리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 인상 여부는 아무래도 사태 진정 후 펀더멘털 흐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금리는 일단은 빅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급격하게 줄어든 점과 그리고 안전資産에 대한 선호세 부각 등에 기반해서 하락 압력으로 나타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25bp, 50bp 얘기 나오고 있다 거의 동결까지 얘기가 내려가네요. 자, 그렇다면 주간 채권 전략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네, 이번 SVB 파산 사태로 채권 시장 충격, 금융시장 충격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3월 FOMC의 인상은 당분간 어렵다라는 인상이 금리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금리 하락 압력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구간별로 보면 장기금리보다는 그동안 금리 인상을 반영했던 단기금리의 하락폭이 조금 더 우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주간 채권 전략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채권 플로우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이었습니다.